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중앙당 해체와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재건 방안으로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선거에 직접 책임을 진 김대행이 혁신의 전권을 줄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젯밤 치러진 축구 소식은 2부에서 러시아 현지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의견은 그 사이에 보내주시고 일단 1부에서는 한국당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요. 어제 중앙당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중앙당 해체라는 게 당을 해체한다, 당을 해산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전국 조직을 하나로 이끄는 당의 중앙 조직을 해체해버린다 이런 거죠. 당직자 전원을 사퇴시키고 당 명도 바꿉니다. 그리고는 외부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전권을 주고 인적 혁신을 그분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라는 환자한테 외과적인 수술과 정신과적인 치료를 함께 해보겠다. 이런 계획이 김성태 권한대행의 계획인 건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당이 지금 거세게 술렁이고 있네요. 이분은 어떤 생각일까요? 사선의 중진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한선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화제인 게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플래카드 내걸고 그 앞에서 무릎 쭉 다들 꿇으셨잖아요. 네네. 거기 계셨어요, 한 의원님도? 아주 고직적 의청까지 있었고요. 예. 글쎄 여기 당에서 하는 집단적인 어떤 행사인데 저는 좀 그것이 많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는 좀 빠졌습니다. 사진 찍을 때는. 왜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늘 우리가 상투적으로 이 선거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그 패배를 했을 때 늘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저희에게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저희에게 아픈 배를 때려주셨습니다. 그 뒤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하. 사실 지금도 우리 당 의원들, 이 프로그램에서도 아마 그 참패한 뒤에 느낌을 물으면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맞습니다. 회초리라는 것은 사랑이 관심이 들어있어야지 그것이 회초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선거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한 십몇 년 국회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선거는 못한 자에게 표를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당이나 그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이 선거의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초리를 들었다는 것은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표를 다음에 잘해 우리가 다음에 찍어줄게 이런 약속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대로 잘했다 민주당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잘해왔다 하고 한 50~60%가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늘 행사처럼 하는 잘못했습니다에는 저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마나 한 거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가서 그래서 무릎 꿇지 않으셨다. 지금 그 말이신데. 진심으로 무릎 꿇었겠죠. 하지만은 그 행사라는 거 자체가 저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표 권한대행이 되셨죠.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당 수수반으로 중앙당 해체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폭탄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의 구태는 김성태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구태청산위원장이 돼서 청산하겠다. 그리고 외부에서 영입한 비대위원장한테 인적 혁신 부분에 전권을 주고 맡기겠다. 이 구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오버하신 거죠. 오버요? 그렇죠. 이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희 당으로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떤 직무가 정지됐을 때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황교안 총리는 사실은 총리의 그 범위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와서 대행 역할을 잘했다. 예전에 고건 총리도 권한 대행을 했을 때 총리로서 권한 역할을 잘했다. 자기 총리의 범위를 그렇게 넘어서지를 않았는데 우리 김성태 대표 같은 경우는 빨리 저 국민들에게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생각해낸 것이 아닌가 오바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권한 대행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넘어서서 오바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행이거든. 권한 대행. 대행할 수 없는 앞으로 거다. 정말 그분이 뒷부분에 얘기했던 비대위원장이나 누구를 영입해서 그분에게 정권을 주겠다. 예. 정권은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이고 이 대행은 그때까지 당을 그냥 순조롭게 순리대로 운영해 가는 것이고 한 가지 좀 제가 그러면서도 염려가 되는 것은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중앙당 해체와 같은 커다란 그 플랜을 내갖고 걸고 나온 것으로 봐서는 또다시 이 한국당의 김성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세력이 결집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기회가 이 비주류에서 주류로의 전환의 계기는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운 걱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것은 아니라 믿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서 오히려 김성태 권한대행이 뭔가 주류로 올라서 보려고 하는, 뭔가를 잡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걱정스럽다? 아니, 김성태란 분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김성태란 분은 아닌데. 김성태를 애워싸거나 둘러싸 있는 분들이 혹시 자꾸 김성태 의원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제가 추측하고 있는 거니까. 누굽니까?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그냥 제가 추측으로 혹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지금이 기회다. 그런 일이 있다면 회초리가 아니라 정말 지구상에서 떠나야 될 그런 정당이겠죠. 제발 그것이 아니길 바라니까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아니 김성태 원내대표면은 그 주변은 그럼 이른바 친홍 이런 분들 아니에요? 굳이 나누자면? 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니까. 아니, 친홍하고는 또 거리가 또 있어요. 홍준표 대표는 또 떠나신 분이니까. 그건 또 아니고.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쪽 언저리에 계신 분들이 또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바다. 제가 뭐가 짚히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중앙당 해체 같은 큰 결정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논의가 안 된 거예요? 안 됐죠. 우리 비대위 저번에 비상의원 총회 때 한 번뿐이 더 모였습니까? 물론 김성태 원내대표는 수석 부대표도 있고 그 밑에 또 10명 가까운 부대표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비공개나 비공식으로 상의할 그런 그룹은 있지만은 그런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중앙당 해체는 아니리라 생각해서 조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그걸 제가 알면 이름을 말씀드리죠. 그냥 의심해 봅니다. 그래요. 그 방향은 자체도 틀렸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만 틀렸다고 보시는 겁니까? 방향도 틀렸다고 보십니까? 정신은 옳아요. 이 가장 정치권에서 가장 비효율 고비용 구조가 바로 중앙당입니다. 미국에는 중앙당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야말로 원내 총무가 모든 것을 당을 이끌어 가는데 대한민국은 중앙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중앙당의 역할은 어떤 거였냐? 바로 우리 전체 당원들이 200몇만 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다 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그나마 30%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바른미래당이라는 데는 그 중앙당이 있기는 있지만은 전국적인 조직이 없어요. 왜? 중앙당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당을 없앤다는 것은 전국 우리 정치계의 조직을 없앤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히 혁명적인데 지금 현실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해서 인적 혁신에 전권 주겠다. 이 부분은 방향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외부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탄핵 이후에 우리 비대위가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구성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연세대학교 그분까지 오셨었죠. 중간에 임명진 위원장 다음에 하시고요. 그런데 그분들 외부 분들은 결국 안에 어떤 그 중심이 되는 권력자라 할까요? 그분들과 항상 상의를 하게 돼 있고 임명진 위원장은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때 구심점이 당내에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의 독단으로 또 정치와는 조금 비현실적인 쪽, 이상적으로 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한다면 우리의 병폐가 무엇인지 골마 터진 것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랬던 우리 당의 어떤 원로 중진 같은 분이 오셔서 준엄하게 우리를 꾸짖고 정말 그분이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그 영의선은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간에 우리 홍준표 대표 체제 때 바깥에서 참 많은 염려의 말씀을 했던
박관영 전 의장이라든지 김영호 전 의장이라든지 박주태 전 의장이라든지 이 당을 아는 분들이 와서 수술을 해줘야지 전 정확히 도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원로 중진 무게감 있는 분이 와서 쓴소리 했던 그분들이 와서 뭔가 카리스마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를 동의한다. 왜 지금 한국당이 진짜 굉장히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돌아간다 하면 당에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있으면은 홍 대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실망합니다. 하면 그거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른이 없는 이 상황에 어른이 나타나 줘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를 키워주고 우리와 함께했던 그래요.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 혼자의 생각은 아닐 거고 누군가 다른 코치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주르르 올라서려는 누구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 김무성 의원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왜 그렇게 자꾸 예단을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결국 김성태 의원과 가까운 분들의 어떤 그쪽 그룹의 생각 아닌가, 그쪽 그룹이 중앙당 해체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문자들을 지금 주셔서 제가 중앙당 해체, 중앙당의 저 효율성에 대한 정신은 옳다 이거예요. 중앙당을 차츰차츰 슬림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서는 그 아이디어가 옳지만 단박에 없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내기 위해서는 김성태 원내대표 혹은 그 부대표들 그 그룹에서 나오기에는 너무 큰 일이다. 큰 그림이다. 의심을 해봅니다. 누군진 모르지만 하여튼 의심은 좀 되는 너무나 오버하는 상황이다. 네, 김무성 대표를 내가 거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대로 지금 김성태 의원이 밀고 나가기에는 지금 한선교 의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지금 어렵다 쪽인 것 같네요. 해프닝이죠. 해프닝이라고 보십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한성교 의원님, 사실은 이것 말고도 그럼 당의 패배 원인은 뭔가부터 시작해서 재건 방법은 뭔가 좀 여러 가지들을 여쭤야 하는데 오늘은 일단 어제 워낙 큰 폭탄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당내 분위기 또 한성교 의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까지 일단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심해 봅니다. 예, 의심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의 4선 중진입니다. 한성교 의원이었습니다. 안 왔는데 우리 김성태 대표 같은 경우는 빨리 국민들에게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생각해낸 것이 아닌가, 오바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권한 대행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넘어서서 오바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행이거든. 권한 대행. 대행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분이 뒷부분에 얘기했던 비대위원장이나 누구를 영입해서 그분에게 정권을 주겠다. 정권은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이고 이 대행은 그때까지 당을 그냥 순조롭게 순리대로 운영해 가는 것이고, 한 가지 좀 제가 그러면서도 염려가 되는 것은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중앙당 해체와 같은 커다란 그 플랜을 내갖고 걸고 나온 것으로 봐서는 또다시 이 한국당의 김성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세력이 결집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기회가 이 비주류에서 주류로의 전환의 계기는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운 걱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을 틈타서 오히려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중앙당 해체와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재건 방안으로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선거에 직접 책임을 진 김대행이 혁신의 전권을 줄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젯밤 치러진 축구 소식은 2부에서 러시아 현지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의견은 그 사이에 보내주시고, 일단 1부에서는 한국당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요, 어제 중앙당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중앙당 해체라는 게 당을 해체한다, 당을 해산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전국 조직을 하나로 이끄는 당의 중앙 조직을 해체해버린다, 이런 거죠. 당직자 전원을 사퇴시키고 당명도 바꿉니다. 그리고는 외부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전권을 주고 인적 혁신을 그분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라는 환자한테 진심으로 무릎 꿇었겠죠. 하지만은 그 행사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표 권한대행이 되셨죠. 김성태 대표 네. 권한대행은 어제 당 수수반으로 중앙당 해체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폭탄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내부의 구태는 김성태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구태청산위원장이 돼서 청산하겠다. 그리고 네. 외부에서 영입한 비대위원장한테 인적 혁신 부분에 전권을 주고 맡기겠다. 이 구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오버하신 거죠. 네. 오바요? 그렇죠. 이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희 당으로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떤 직무가 정지됐을 때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황교안 총리는 사실은 총리의 그 범위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와서 대행 역할을 잘했다. 예전에 고건 총리도 권한 대행을 했을 때 총리로서 권한 역할을 잘했다. 자기 총리의 범위를 그렇게 넘어서지를 못거든요. 사실 지금도 우리 당 의원들 이 프로그램에서도 아마 그 참패한 뒤에 느낌을 물으면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맞습니다. 회초리라는 것은 사랑이 관심이 들어있어야지 그것이 회초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선거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한 10몇 년 국회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선거는 못한 자에게 표를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당이나 그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이 선거의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초리를 들었다는 것은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표를 다음에 잘해 우리가 다음에 찍어줄게 이런 약속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대로 잘했다 민주당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잘해왔다 하고 한 50~60%가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늘 행사처럼 하는 잘못했습니다에는 저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마나 한 거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가서 그래서 무릎 꿇지 않으셨다는 그 말이신데 내과적인 수술과 정신과적인 치료를 함께 해보겠다. 이런 계획이 김성태 권한대행의 계획인 건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당이 지금 거세게 술렁이고 있네요. 이분은 어떤 생각일까요? 사선의 중진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한선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화제인 게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플래카드 내걸고 그 앞에서 무릎 쭉 다들 꿇으셨잖아요. 네네. 거기 계셨어요, 한 의원님도? 아주 고직적 의청까지 있었고요. 글쎄 여기 당에서 하는 집단적인 어떤 행사인데 저는 좀 그것이 많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는 좀 빠졌습니다. 사진 찍을 때는. 왜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늘 우리가 상투적으로 이 선거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그 패배를 했을 때 늘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저희에게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저희에게 아픈 배를 때려주셨습니다. 그 뒤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